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치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그리고 이제 미스터 마켓, 안전마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그 가치 투자의 다양성과 또 가치 투자의 위험이 없는지 또 가치 투자의 리스크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회사의 뭐 가치에 비해서 가치가 뭐 100이라고 한다면 뭐 한 80 정도 되는 가격이 뭐 한 80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가치가 될 때까지 가격이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 가치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뭐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가령 뭐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을 벌어다 주는 카페가 있다고 쳐요. 5천만 원을 내 수익이 나는 카페가 있는데 뭐 월세나 직원들의 인건비 뭐 이런 다양한 비용들을 다 빼고 연으로 1년에 5천만 원 수익을 내는 카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5천만 원 정도 내가 일 안 하고도 5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카페를 얼마에 인수하는 게 적절한 가격일까요? 뭐 가령 뭐 나는 그래도 사업이니까 일을 안 한다고 해도 10% 수익은 봐야지 하면서 나는 한 5억 정도가 적당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 1년에 이율자가 1년에 1, 2%인데 뭐 한 5% 정도만 수익이 나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한 10억 정도에 뭐 살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연 5천만 원짜리 수익을 내는 카페를 보는 시선도 일단 틀리죠. 그래서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가 또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바로 안전마진의 차이인데요. 바로 두 사람 다 5억 정도에 살려고, 그러니까 이 카페는 5억 정도가 가치가 5억 정도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서로 가치 측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안전마진의 수치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보수해야 될 것도 있고 수리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DC를 받아서 뭐 한 4억 5천, 4억 5천 정도에 사야 괜찮을 것 같아. 나는 한 4억 5천 정도에 팔아야 사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반대로 여기 상권이 카페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리스크도 있는데 어떻게 5천만 원만 깎고 나는 4억은 돼야 살 거야. 뭐 이렇게 나는 한 안전마진을 1억 정도는 두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를 얼마로 측정하느냐 또 안전마진을 얼마로 두냐에 따라서 같은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마진을 무조건 높게 잡는 게 좋으냐? 물론 안전마진을 높게 잡으면 리스크는 줄어들고 수익은 커지기 때문에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투자 대상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카페 주인도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하겠죠. 그 사람 나는 4억 5천 이하는 절대 안 팔 거야. 그러면 4억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못 사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안전마진을 너무 낮추면 그만큼 투자할 대상이 줄어드는 그런 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 투자는 그 이제 어떤 누구나 가치 투자하는 게 다 똑같은 투자가 아니라 그 기업을 바라보는 가치가 일단 틀리고 그거에 두려는 안전마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의 차이가 있어서 가치 투자는 하는 사람마다 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가치 투자에 리스크는 없는 걸까? 가치 투자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번에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식의 가치 투자가 있다고 했고 버핏식의 가치 투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그레이엄식의 가치 투자에 있어서 그 리스크가 바로 기다림의 리스크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회사가 100 정도의 가치가 있다.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근데 나는 80만 원에 샀다. 한 20만 원의 수익을 거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는데 뭐 한 1년이 걸렸다. 그래서
100만 원이 있는데 80만 원이 100만 원 가는데 한 1년이 걸렸다. 그럼 1년에 그 20%의 수익을 20%가 좀 넘는 수익을 거둔 거니까 꽤나 좋은 투자죠. 근데 이게 시장이 이 가치를 반영해서 100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러면 사실상 10년에 20%의 수익률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복리로 따지면 연 2%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 은행 이자보다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져서 10년이 지나는 동안 90이 됐다. 근데 가격도 똑같이 떨어져서 가격이 70이 됐다. 그럼 내가 산 가격보다는 마이너스 10%의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것처럼 가치를 잘못 산정했을 때의 리스크도 있지만 이 기간에 대한 너무 오래 기다리고 가치를 반영하는데 가격이 가치에 도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버핏이, 물론 이게 뭐 버핏식, 그레이엄식 이런 투자가 딱 구분되어져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편하게 그레이엄식 가치 투자, 뭐 버핏식 가치 투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걸 보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버핏식, 워렌 버핏식 가치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어떤 회사의 가치가 똑같이 100이에요. 그리고 뭐 물론 워렌 버핏도 현재 가치를 봅니다.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 좀 싸게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한 80에 똑같이 산다 이렇게 치면 워렌 버핏은 현재 가치도 보지만 그 기업의 내재 가치도 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그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ROE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추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고 이 ROE를 유지해 나가는 기업이 강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ROE가 만약에 5%다. ROE가 5%다. 그러면 1년에 5%씩 재산을 늘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0%다. 그럼 10%씩 재산을 늘려가는 거고요. 근데 이 ROE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100억짜리 회사는 올해 ROE가 10%라면 10억을 번 거겠죠? 그러면 11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110억이 되면 또 10%를 유지하려면 11억을 벌어야 됩니다. 갈수록 자산이 높아질수록 ROE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고 특히 ROE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재 가치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골라서 기업의 가치가 100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쭉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를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 버핏식 가치 투자죠. 그래서 지금 80이지만 사실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뭐 그냥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뭐 갑자기 그냥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영하기도 합니다. 언제 반영할지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게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가 성장하기만 한다면 원래 생각했던 80에서 20 정도의 요 이익도 보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기다리는 거에 대한 보상도 회사 가치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버핏식 가치 투자는 회사의 내재 가치나 성장성을 더 보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기만 한다면 요 기간이 길어져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 그런 말도 했죠. 나는 영원히 소유할 기업을 산다. 나는 잠깐 살 기업은 사지 않고 영원히 소유할 기업을 산다. 그래서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오히려 요 현재 가치는 그렇게 싸게 사지 않더라도 나는 100 정도 가치가 있는 회사를 100에 사더라도 성장할 회사를 산다. 그래서 요 성장에 대한 이익을 과실을 거두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버핏식 가치 투자기도 하죠. 물론 버핏식 가치 투자가 훨씬 어렵겠죠. 기업에 당장 가지고 있는 재산만 보는 거와 그 재산에다가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까지도 봐야 하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할 테고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치 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보다 싸게 사서 또 성장할 만한 회사를 싸게 사서 장기간 기다리면서 수익을 거두는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치 투자를 하기에 적합할까요? 아무래도 당연히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분석력이 필요하겠죠. 회사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또 산업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분석이나 전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벌써 이제 기다림과 인내인데요. 사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회사를 어느 정도 평가했더라도 이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항상 이 회사 가치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조차도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겠죠. 어쨌든 성장한다고 하면 이 주가도 이 가치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쫙 가격이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참 가다가 갑자기 가격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가 가치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인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 그 3프로TV에서 그 이연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회사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거는 30%에 해당된다면 기다림이 70%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 인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현금을 그 주식을 사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한 내 주식이 떨어질 때 찾는 것도 결코 쉽지 않고요. 내 주식이 크게 오르지 않을 때 다른 주식들이 막 오르는 걸 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가치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거겠죠. 사실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이연 투자자문이나 그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뭐 최준철 대표님이 운영하는 뭐 VIP 투자자문이나 뭐 가치 투자의 명가로 알려져 있는 뭐 신영증권 뭐 이런 데서 운영하는 가치주 펀드들, 이런 가치 투자를 하는 여러 펀드들이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품들에 가입을 하고 돈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하는데요. 사실 그 수수료가 나 대신 참아주는 대가로 주는 수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그 내가 인내력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그런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가치 투자의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가치 투자나 그 모멘텀 투자나 뭐 꼭 정답은 없습니다. 뭐 자기 스타일에 맞게 뭐 주가의 흐름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멘텀 투자는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회사의 가치를 잘 분석해서 난 가치 투자를 하거나 뭐 정답은 없지만 어찌됐든 가치 투자를 하든 모멘텀 투자를 하든 그 제가 생각해 중요한 점은 그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왜냐면 나는 가치 투자에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가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잘 하는지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가치에 맞게 가격이 오르는 걸 경험하고 실제로 차익을 거둬서 수익 실현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 가치를 측정했다면 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두고 그 가치에 맞게 가격이 실제 도달하는지,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나에게 인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시고 어떤 회사를 매수했다면 왜 매수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한 가치와 그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기다려서 그 차익을 실현하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그 성공 횟수가 많아진다면 정말로 가치 투자에 맞는 거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실제로 그런 투자 사례가 실패가 더 많다면 오히려 그런 투자를 잘하는 상품에, 펀드나 이런 상품에 맡기는 게 좋겠죠. 모멘텀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주가 흐름 다 오를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오르는지, 그래서 차익 실현이나 수익 실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항상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가치 투자가 옳든 모멘텀 투자가 옳다 뭐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을 잘 하시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내가 맞는 투자를 하는지 보시고, 내가 그런 자신이 없다면 그런 걸 잘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대신에 내가 잘하는 그 분야에 집중해서 또 성과를 거두면 될 거니까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치 투자의 리스크나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는 투자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한번 가치 투자나 회사 평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투자 지표를 보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때 보는 지표가 보통 뭐 우리가 흔히 아는 PER이나 PBR, 그리고 뭐 ROE 뭐 이런 투자 지표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뭐 이런 투자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응원의 댓글, 조언의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